야야, 진짜 정이 많나? 마트에서 앞치마 두르고 고기 굽고 있네? 어후, 짠하다 짠해. 공부 잘하고 말 곱던 아가씨가 시식 알바라 세상 참 웃기다. 안 그래? 웃기나? 니들 눈엔 이게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한심하지 그럼. 회장 될 줄 알았는데 기름 냄새나 맡고 있잖아. 진짜 인생은 끝날 때 봐야 한다더니 넌 지금 졌다. 완전히.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트 시식 코너에서 고기 굽는다고 조롱당했던 한 여사님이 사실은 수십 개 매장을 거느린 브랜드 회장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억울함을 딛고 삶의 품격을 지켜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국밥집과 약국이 다닥다닥 붙은 오래된 시장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낡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작초가 얼굴을 내민 어느 세월 한 자락이 그대로 눌어붙은 동네가 나옵니다. 그 골목 끝 연립주택 옆으로 창문이 누렇게 바랜 4층짜리 아파트 한 채. 그곳에 김정혜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 68. 지난 세월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조용한 얼굴을 가진 그녀는 5년 전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낸 이후 한 번도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입원 날 투병으로 말라붙은 손을 꼭 쥐고 그녀가 중얼거렸던 말. 이제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볼게요. 당신 걱정은 말고 편히 가요. 그 말은 그녀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속에서 되뇌는 주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턴 나 혼자야. 살아야지. 꿋꿋하게. 그녀는 젊은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했고 결혼 후엔 남편 뒷바라지와 시부모 병수발, 두 아이의 교육까지 온전히 자신의 삶을 걸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돌봐줄 필요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시간. 그 허전함 속에서 그녀가 붙든 건 익숙한 손맛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는 불고기 양념을 묻히고 불판 위 고기를 뒤집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희 씨는 동네 대형마트 1층 냉장 코너 옆 시식대에 서 있습니다. 불판 위엔 국산 돼지 불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정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갈한 손으로 고기를 집어내며 말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간장 양념이라 아이들도 잘 먹어요. 자동문을 지나 마트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그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희 씨입니다. 휘발유 냄새 섞인 아스팔트 골목을 걸어온 이들에게 정희 씨의 시식대는 작은 쉼표 같은 곳이 되곤 하죠.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일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긴요. 오히려 일에 사람들 오고 가는 데 있으니까 덜 외롭고 덜 우울해요.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에는 하루 종일 불판 앞에 선 흔적으로 불고기 양념이 얼룩져 있고 팔에는 파스가 늘 붙어 있었으며 집에 돌아가면 다리에 핏물이 도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붓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자신을 받아주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라도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지요. 그날도 정희 씨는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매장에 도착해 불판을 닫고 소스를 담고 앞치마를 곱게 여몄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그냥 성실한 아주머니 정도로 알고 있었고 고객들은 다정한 인상의 시식 담당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오늘도 또 하루를 스스로 일으켜 세우며 살아내는 사람이란 걸.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은 나뭇잎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쓸쓸하게 흔드는 계절의 손끝 같았죠. 마트 입구 유리문은 쉴 새 없이 쉬잉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며 시식 코너 앞 불판 위로 고소한 고기 냄새를 멀리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날아들 듯한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머, 정희 아니가? 그 익숙한 억양, 삐죽 찢어진 듯한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그 말끝에 걸린 묘한 비웃음은 불판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희 씨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고기 한 점이 불판 한가운데서 미처 뒤집히지 못한 채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불판이 아니라 시간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어투. 졸업앨범 속 얼굴들이 목소리로 살아 움직이는 듯 그 옛날 교실 안웃음 소리가 순간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맞다, 야야. 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정의 아이가? 세상에나 마트에서 고기나 굽고 앉았네. 말끝에는 가식 없는 조소가 실려 있었고 그 조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더 얇고 깊게 사람의 가슴을 긋는 법이었습니다. 3명의 중년 여성들 그녀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졸업사진을 찍고 수학여행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이였던 이들. 그들은 이제 팔짱을 낀 채 진열대 앞을 느릿하게 걸으며 시식대 앞을 서성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고 허리를 비틀며 웃는 그들의 표정엔 관심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딱하다 딱해. 옛날에 좀 똑 부러지던 그 정희가 고기 굽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노? 한 명이 핸드백을 어깨에 걸쳐 멋을 부리며 휘파람이라도 불듯 콧소리를 내뱉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정희 씨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예전엔 말도 곱고 눈에 빛이 났는데 세월이 참 무섭네. 응. 그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먹잇감은 다름 아닌 김정희 씨였죠. 그들은 무례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시식 코너 앞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일부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희 씨의 심장은 한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들, 그 시선, 그 웃음,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오래된 자존심을 슬쩍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얼굴에 어떤 근육도 흔들리지 않게 다잡으며 손에 쥔 집게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기 한 점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마치 그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오랜 세월 견뎌온 인생의 무게까지 불판 위에서 함께 뒤집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뭔가 뜨거운 것이 한순간 스쳤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조롱을 퍼붓던 동창들조차도 그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이소. 오늘은 국산 생고기로 준비했습니다. 정희 씨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살짝, 아주 살짝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귀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웃음과 시선을 머금은 채 고개를 휙 돌려 다른 쪽 매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엔 고소한 고기 냄새 사이로 비릿하게 남은 조롱의 기운만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묵묵히 고기 굽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앞치마에 작은 얼룩들이 더해졌고 손등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조금의 쉼 없이 움직인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치 조금 전 들은 비웃음은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는 일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듯. 그저 고기의 굽기 정도, 불판의 색이, 집게의 각도에 집중하며 묵묵히 삶의 한 구역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트 출입문 쪽에서 묘하게 귀를 자극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나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공기마저 베어내듯 날카롭고 똑 떨어졌고 곧이어 가을 바람보다 더 차가운 기류 하나가 마트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윤기 흐르는 구두,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 그의 발걸음은 빠르되 경박하지 않았고 그가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마트 안은 미묘하게 분위기를 달리했습니다. 그 남성이 시식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껏 여유를 부리던 동창 셋은 그의 기세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듯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마트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기 힘든 정중함이 공간을 조용히 눌렀고 그 남성은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 본사 전략회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무진이 정문 앞에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울림처럼 맴돌았고 그 순간 마트 전체가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육개장 시식 냄비에 김이 올라오고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지만 정혜 씨와 그 남성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창들의 세계는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딱하다고 웃던 동창 셋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고 또 다른 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만 벌리고 입술을 달싹였을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리무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정희 씨를 그리고 젊은 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 놀람과 부끄러움이 뒤엉킨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감정은 얼굴에 붉게 번져 점점 말이 사라지는 분위기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불판을 바라보다가 집게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는 고기 굽느라 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정리하며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걸었고 그 미소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여유와 삶의 품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 일터에 온 손님들께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의 스위치가 뚝 꺼진 듯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들어가는 소리도, 공기 속에 퍼지던 고소한 냄새도 모두 정희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뒤에 정지된 것만 같았습니다. 마트 안의 소음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 시식대 안만은 완벽한 정적이 감돌았죠. 방금 전까지도 딱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동창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그들의 입술은 마치 마른 흙처럼 바짝 말라붙은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휙 돌렸고 또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회피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허리를 펴고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동자 속 당혹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든 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움이었을까요? 그저 마트에서 고기 굽는 여사님쯤으로 여겼던 사람이 수십 개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뱉었던 말들이 스스로의 얼굴을 철썩 때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정희 씨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변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준 단단하고 조용한 품위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고개를 살짝 기울여 동창들과 시선을 맞춘 그녀는 망설임 하나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말이야. 내가 만든 브랜드니 가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소비자들 반응도 보고 직원들 마음도 느껴보려고 하는 거야. 본사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 어떤 반찬이 손님들한테 손이 잘 가는지, 시식 직원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아야 진짜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라. 그 말이 마치 물살처럼 조용히 흘러가 앞서 조롱의 기세로 들썩이던 동창들의 마음을 천천히 잠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던 그들의 어색한 미소는 서서히 입가에서 지워졌고 누구는 괜히 목소리를 한번 가다듬더니 가방끈을 고쳐 매며 시선을 땅으로 떨구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의 반응을 애써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동작으로 불판 위 고기의 마지막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작은 종이 접시에 담은 뒤 불을 껐습니다. 그 동작은 느릿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오늘 하루도 정해진 루틴처럼 마무리하고 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굽는 건 고기지만 진짜로 익히고 있는 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은 대단한 위로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누구를 향해 던진 독설처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롯이 그녀의 지난 삶을 담아낸 아주 깊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김정희 씨는 마트 시식대 앞에서 고기를 굽는 단순한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해 삶이 바닥까지 꺼지는 듯한 슬픔을 삼킨 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자신에게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내 두 다리로 살아야지. 울 시간에 살아야지. 정희 씨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부엌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손맛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소문났던 그녀는 냉장고 속에 남은 재료들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아파트 단지 앞 작은 테이블에 놓고 팔기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10그릇도 못 팔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딱 맞는 간장 멸치볶음과 집된장 깻잎 무침, 그리고 달짝지근한 돼지불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반찬, 진짜 엄마 손맛 난다. 냉장고에 오래 놔둬도 맛이 안 변하더라. 그 입소문이 그녀의 첫 번째 광고였습니다. 정희 씨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골라오고 양념은 항상 직접 담갔으며 물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단순히 파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지는 일로 여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가게 좀 크게 내보시지요 하고 등을 떠밀기 시작했고 그 말을 계기로 2호점, 3호점이 생겨났고 결국 정희 반찬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이라는 호칭에도 대표님이라는 인사에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일에는 마음이 영 편치 않았고 그래서 언제나처럼 현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매장의 진열 상태, 위생 점검, 고객 응대 태도, 그녀는 매사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누가 보면 잔소리 많은 사장님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정희 씨에게 그건 애정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녀는 누구도 모르게 직원들 속에 섞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내려놓고 이름표도 달지 않은 채 시식 아주머니로 위장해 고기 불판 앞에 선 그녀는 다시 손에 장갑을 끼고 집게를 들고 익숙한 자세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희 씨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공부였고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불판 앞에 서면 보였습니다. 종일 서 있는 게 일이 허리가 아픈 일이구나. 점심도 못 챙기고 계속 서 있는 직원이 웃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리고 고객의 반응 하나하나가 자신이 만든 반찬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누군가의 저녁 밥상에, 아이 도시락에, 혼자 사는 노인의 국그릇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걸 함부로 만들 수는 없는 기라. 그녀에게 시식 코너는 단순한 매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밥상에 올라갈 마음을 굽는 자리였고 그녀가 져야 할 삶의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고기 굽는 아주머니로 서 있던 그날도 정희 씨는 고기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인생의 무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예의를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불판 너머로 멍하니 선 동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동창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내 웃던 입가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고 누군가는 애써 입꼬리를 다물며
자신의 말이 부메랑 되어 돌아온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도 냉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화내지도 않고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단단한 자존심,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 근데 그 사이에서 누굴 무시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기라.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트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깎아내리던 말들이 부끄럽게 후퇴하고 그 자리에 그저 인생의 진짜 무게를 느끼게 하는 한 문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것이었죠. 동창들의 얼굴엔 뭔가 스르륵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기는 사라졌고 미처 삼키지 못한 자존심만 허공에 붕 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정혜 씨 앞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불판 옆에 놓인 종이컵과 휴지통, 간장 소스 뚜껑까지 조용히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마트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문 앞 블랙 세단 리무진이 조용히 대기 중이었고 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시선이 또 한 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용히 손잡이를 쥐었고 조수석 직원이 먼저 문을 열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조롱과 웃음으로 떠들썩했던 시식대 주변은 누구도 손을 들 수 없는 침묵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마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코드 소리가 다시 울리고 계산대 줄이 이어졌으며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던 사람들도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식대 앞, 그 불판역,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장면 한 조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감동이라 하기엔 더 묵직한 무언가. 그래.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기라.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울리며 퍼졌습니다.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듯한 후련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 사람의 고유한 승리.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국이 시식대 앞에서 시작된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역전극으로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정희 여사님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보다 품위 있게 자신을 지켜낸 그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 실화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